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조선 한양에 오대감이라 불리는 구두쇠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 오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석훈은 욕심 많고 꾀만 부리는 자였고 작은 아들 석도는 마음씨 곱고 착하기는 했지만 늘 어리숙하다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죠. 세월이 흘러 오대감이 늙어 죽을 날이 머지않다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해왔답니다. 오대감의 고민은 깊어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는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내 재산이 참으로 많다만 허튼 놈 손에 들어가면 모래알 새듯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하여 너희 둘을 시험해 보려 한다. 두 아들의 반응은 달랐답니다. 석훈은 오만 인상을 쓰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원래 장자인 제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큰 재산을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허나 두 아들의 말을 듣고 오대감은 단호히 말했죠. 내가 힘들게 일군 재산이다. 헌데 그것을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 또한 능력이 있고 없고는 이 아비가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 석도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거라. 오대감은 두 아들을 데리고 곳간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엽전 세 닙씩 바꿔라. 그리고 사흘 안으로 이 큰 곳간을 가득 채워라. 누가 더 알뜰히 채우는지 보고 그 자에게 내 전 재산을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 석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엽전 새 잎으로 이 넓은 곳간을 채우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석훈은 속으로 생각을 했죠. 허허, 아버지도 참. 노망이 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제 방식으로 이 곳간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그에 비해 작은 아들 석도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였답니다. 아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리 힘들게 고민하지 말거라. 석훈은 이 한마디만 석도에게 날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엽전 새 잎으로 저 큰 곳간을 어찌 채운담. 아버지의 말씀 속에 분명 숨은 뜻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때 마당을 지나던 여종 옥정이는 석도의 고민하는 표정을 보고는 피식 웃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무엇 때문에 그리 골똘하신 건가요? 석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옥정아, 나는 참으로 못난 자식인가 보구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말이다. 그러자 옥정이는 석도의 얼굴을 살피며 혼잣말을 했죠. 곳간을 꼭 곡식으로만 채워야 하나? 세상에는 빛으로도 바람으로도 심지어 향기로도 채울 수 있을 텐데. 그 말만 남기고 우물가로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석도의 눈이 번쩍 뜨였죠. 그래. 바로 그것이었구나. 옥정아, 고맙다. 뒤돌아보지도 않는 옥정의 등에 대고 소리쳤죠. 석도는 바로 일어나 저작거리로 뛰어갔습니다. 사흘 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석훈은 곡식 자루를 가득 들여다 놓았지만 곳간은 여전히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오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허허허, 곳간이 반도 차지 않았구나. 석훈이는 오대감이 오기 전에 석도의 빈 곳간을 보고는 자신이 이겼다고 자신하고 있었답니다. 오대감은 이어서 작은 아들 석도의 곳간으로 갔습니다. 오대감은 텅 빈 곳간을 보고는 허를 차며 말했죠. 이놈, 어찌하여 곡식 한 톨도 들이지 않았더냐?
오대감이 버럭 화를 냈지만 석도는 담담한 표정을 짓고는 등잔불 하나를 켜서 곡간 안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칠흑같이 어두웠던 곡간이 환히 밝아졌답니다. 아버지, 곡식은 썩고 재물은 사라지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곡간은 지금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대감은 생각지도 못한 석도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무릎을 치며 웃었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빈 곡간을 채웠도다. 어찌 이런 발상을 한 것이냐? 저는 여종의 흘리는 말을 듣고 방법을 찾은 것뿐입니다. 옥정이의 힘이 컸지요. 그래, 내가 약속을 한 것이니 내 재산은 둘째 석도에게 주겠다. 석도가 오늘부터 내 재산을 관리토록 하거라. 석훈이는 울그락불그락 오만 인상을 쓰며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대감은 석도를 불러놓고 말했죠. 석도야, 너의 형을 잘 부탁한다. 석훈이가 도박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상태라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러니 아비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석훈이한테는 필요 이상의 재산을 주지 말거라. 그리고 몸조심하거라. 석훈이는 어미의 성격을 닮아 앞뒤 가리지 않고 너를 공격할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석도는 등이 굽은 아버지의 등을 보니 마음이 아파왔답니다. 그날 밤, 석도는 이불에 누워 여종 옥정이를 생각했죠. 여종이기는 하나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구나. 석도는 보이지 않는 앞날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옥정이의 얼굴이 생각났던 거죠. 옥정이의 얼굴이 참으로 곱던데. 석도는 자신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오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인을 그동안 돌보듯이 했건만 어찌 옥정이의 얼굴이 곱다는 말을 했을까? 어서 잠이나 자야겠다. 눈 감은 석도의 머리에서는 옥정이가 웃는 얼굴이 동동 떠다녔고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졸래졸래 쫓아다니던 옥정이의 모습이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내가 미쳤나 보구나.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석훈이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밤에 이 무슨 소란이더냐? 너무도 억울합니다. 저는 곡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석도가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초 하나 밝히고서 모든 재산을 갖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대감은 석훈이의 성격을 알기에 이런 생떼를 부릴 거라 생각을 했죠. 하여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닌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내일 아침 석훈이와 석도는 내 방으로 오거라.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을 불러놓고 오대감은 선언했습니다. 석훈이가 아직 인정을 하지 않으니 한 가지 더 시합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시합의 결과에 승복하거라. 알았느냐?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집안을 이끌 주인은 오직 하나. 여종 옥정이를 아내로 맞이한 아들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 큰아들 석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어찌 천한 여종을 아내로 들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이다. 만약 선택을 한다고 해도 옥정이가 싫어한다면 넌 또 이 시합에서 지는 것이다. 석훈이는 아버지 오대감의 완강한 말씀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석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옥정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오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석훈은 탐욕에 눈이 멀었고 석도는 지혜와 겸손으로 빛을 밝혔구나. 집안을 이끌자는 바로 석도다.
오대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모두 나가라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석훈은 석도를 흘겨보며 그 자리를 피했죠. 그날 저녁 식솔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웅성거림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여? 옥정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 하셨다지? 형님, 옥정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댁 도련님과 혼인을 하면 마님이 되는 것 아니어요? 아이고, 부럽구먼. 헌데 옥정이는 여종이라 하기에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는가? 그건 그려요. 옥정이는 식솔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해진 저녁이었습니다. 석훈은 속으로 이를 갈며 왈패대장을 찾아갔죠. 저번처럼 어설프게 일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야. 내가 여종하고 혼인을 하느니 석도를 죽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구나. 아우를 정말 죽일 생각이십니까? 이 멍청이 같으니 정말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라는 것이다. 석도 저놈은 착하기만 하지 세상 물정은 모른다. 오늘 밤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저희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죽이라고 하면 진짜로 죽이지요. 허니 명령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허,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래, 알았다. 한편 석도는 저작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석도의 눈에 분홍빛이 도는 영롱한 놀이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정이가 하면 참으로 예쁘겠구나. 석도의 입가에는 바보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이개 주시오. 아이고, 도련님의 안목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연모하시는 여인한테 선물하기에 이만한 것이 없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면 연모하시는 아씨한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놀이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연모하는 여인한테 주는 분께 꼭 팔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냥 나한테 팔게. 아니 됩니다. 이 놀이개를 만드시는 분은 그 마음을 담아 만드시는 분이지요. 그래야 백년해로를 하며 행복하게 산다고 믿는 분입니다. 석도는 상인을 말을 들으니 꼭 그 놀이개를 사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숨길 수가 없군. 그렇소. 내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주려는 것이오.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그 아씨와 꼭 백년해로 하여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석도는 놀이개를 사면서도 상인의 말이 의아했죠. 마치 내가 사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석도는 품 안에 놀이개를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 어두워지고 오솔길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어둠이 깔렸죠. 그런데 그때 풀숲에서 석도의 손을 잡아당기는 손이 있었습니다. 석도는 저항 없이 그 손에 이끌렸죠. 도련님, 놀라지 마셔요. 저 옥정이입니다. 옥정이더냐? 사내의 손이었다면 내가 주먹을 날릴 뻔했구나. 허면 여인의 손이라서 저항 없이 잡히신 것인가요? 옥정이는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넌 줄 알고 잡힌 것이다. 저라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바람을 타고 너의 향기가 나더구나. 옥정이는 석도의 말에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고 가까이에 있는 석도의 입김에 온몸이 더워졌답니다. 허나 그 모든 것이 싫지는 않았죠.
헌데 이 야심한 밤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냐? 너무 위험하구나. 아참, 형님께서 도련님을 노리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지금 이 길 끝에 왈패들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 나를 구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냐? 전 그 누구도 저로 인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허나 석도 도련님이 다치는 것은 더 원하지 않지요. 석도는 옥정이의 손을 살며시 잡고는 속삭이듯 말했죠. 옥정아, 난 내 마음이 궁금하구나. 아버지께서 옥정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하셨지만 난 재산을 얻기 위해 나한테 마음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다. 허면 도련님은요? 전 신분이 천한 여종입니다. 헌데 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난 말이다. 옥정이 내가 좋다. 석도는 잡은 옥정이의 손을 자신의 심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심장은 언제부터인가 옥정이한테만 뛰는 것을 느꼈단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으로 옥정이의 손을 넣었죠. 옥정이는 순간 깜짝 놀란 눈을 하고는 석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석도는 그런 옥정이를 힐끗 보고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리 놀랄 것 없다. 내 품 안에 무엇이 잡히더냐? 꺼내보거라. 옥정이는 석도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온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놀이개가 아닙니까? 이 놀이개를 보는 순간 옥정이가 생각이 나더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옥정이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석도를 아련하게 바라보았죠. 전 처음부터 도련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참으로 둔하시더이다. 석도는 옥정이의 마음을 안 순간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옥정이의 손을 잡고 풀숲을 헤치고 그 누구도 없는 곳으로 갔죠. 그곳은 달빛의 아래 놓여있는 정자였답니다. 석도는 정자에 올라 달빛에 부끄러워하는 옥정이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습니다. 옥정이는 그 순간을 기다린 여인처럼 석도 품에서 녹아내렸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에 금실이 이어졌죠.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석도 도련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이 길목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구나. 석훈은 성급히 집으로 달려갔죠. 석도가 들어왔느냐? 네, 도련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요? 석훈은 말도 못하고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석도와 옥정이의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흐르고 있었죠. 웜에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구먼. 형님,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하고 옥정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지는 통 모르겠네요. 잘 봐야. 서로 몸으로 얘기하고 있자녀. 웜에 정말이네요. 아이고, 요망한 것이 석도 도련님을 선택했나 보네요. 나 같아도 망나니 석군 도련님은 아니구먼.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답니다. 그때 다른 편에서 석도와 옥정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석훈이었습니다.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벌써 저런 사이가 된 것이야. 석훈은 마음이 급해졌죠.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석훈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한편 옥정이는 저작거리로 걸어가며 어젯밤 석도와의 일을 생각하며 웃었죠. 잠시 후 옥정이가 도착한 곳은 놀이개를 파는 상가였습니다.
아씨 오셨어요. 나한테 아씨라 부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이 주둥아리가 문제구먼요. 어제 놀이개 받으셨남요. 그래, 제대로 주인을 찾아왔더구나. 시켜서 그리는 했지만 그 석군 도련님이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구먼요. 알고 있다. 그럼 위험하다는 것도 아시겠구먼요. 헌데 그 댁에 계속 있으실 건가요? 내 미래에 서방님이 위험할 수 있으니 난 그 사람을 지켜내야 한다. 오늘 밤도 조심하셔요. 석군 도련님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전달받았구먼요. 옥정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석훈은 악이 바짝 올라 있었죠. 다 갈아 마셔도 현찮구나. 석훈은 옥정이의 뒤를 밟으며 옥정이를 보쌈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옥정이는 쓰개치마를 쓰고 자신을 감춘 후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주변은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해왔죠. 그런데 그때 옥정이의 얼굴이 검은 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옥정아? 얌전히 나를 따르거라. 내 신부가 될 내가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도련님, 그곳으로 모시면 되겠습니까요? 그래, 내 별저로 가자꾸나. 오늘 밤이 지나가면 이 시합은 내가 이기는 것이다. 석훈의 입꼬리는 실룩실룩. 오늘 밤 옥정이와 함께 할 밤을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죠. 지금 생각하니 옥정이의 얼굴이 반반하니 고왔더구나. 내가 신부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 것이니 너무 나를 미워하지 말거라. 잠시 후 석훈의 별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왈패대장은 안방에 옥정이를 내려놓고 피식 웃고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붉은 노을은 누적누적 산에 걸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석훈은 옥정이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저 붉은 노을이 오늘 내 마음 같구나. 석훈은 옥정이가 쓰고 있는 쓰개치마를 살며시 벗겼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내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냐? 옥정이는 형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옥정이는 저와 혼인을 약조한 사이입니다.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내 놈이 나를 농락하였구나. 석훈이는 방에 장식되어 있는 장검을 들고 석도에게 겨눴죠. 저는 형님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검을 거두시지요. 허나 석훈이는 석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을 휘두르며 석도를 죽일 듯이 몰아쳤습니다. 석도는 더 이상 석훈을 봐줄 생각이 없었답니다. 석도의 몸은 빠르게 움직이며 석훈의 검을 피하고 제압하기 시작했죠. 석훈은 항상 얌전하고 어리숙한 아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석도는 전혀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석도의 눈빛은 맹렬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에 석훈은 기가 죽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석훈은 석도에게 검을 빼앗겼고 어느새 얌전한 강아지가 된 듯 구석에 몰려 있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리 무예에 출중했더냐? 형님 덕분입니다. 매사 저를 무시했던 형님 때문에 조금씩 배운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석훈이는 완전 석도 앞에 굴복했죠. 사실 석도는 옥정이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옥정이의 뒤를 따라 저잣거리로 갔던 거죠. 하여 옥정이가 들어간 상가로 들어갔고 옥정이와 상인의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옥정아, 어찌 이 상인을 알며 그리고 상인이 너한테 존대를 하는 것이냐? 옥정이는 생각지도 못한 석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니 깜짝 놀랐답니다.
하여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었기에 석도한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옥정이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죠. 그녀는 사실 오대감의 예벗, 이름난 학자의 딸이었습니다. 두 집안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사돈을 맺기로 했답니다. 하여 성인이 되면서 옥정이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옥정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오대감 댁 두 아들 중에 한 명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다. 아버지, 허면 제가 신랑감을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옥정이의 성품을 알기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여 옥정이는 오대감 댁 여종으로 들어갔으며 두 아버지와 옥정이만 아는 사실로 했죠. 그렇게 옥정이는 여종으로 오대감 댁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허나 석훈이의 행동을 보니 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대감의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였고 아버지 모르게 도박하는 것을 알게 된 옥정이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오대감한테 석훈의 만행을 알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들은 석도뿐이라는 것까죠. 옥정이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오대감은 옥정이의 큰 그림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옥정이라면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주겠구나. 구두쇠 오대감은 사실 죽을 병을 앓고 있었죠. 죽을 날을 기다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이 많은 재산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그리 아끼며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먼저 간 부인한테 비단 한복 제대로 입혀주지도 못했고 좋아하는 고기도 넉넉하게 먹이지도 못했고. 오대감의 눈에서는 세월의 허망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의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왜 그리 슬피 우시나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겠느냐? 죽으면 그만인 것을. 아버님, 그 허망한 마음은 나눔으로 녹일 수 있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내일 아침 저와 가실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대감과 옥정이 그리고 석도는 나란히 옥정이를 따라갔죠. 그곳은 빈민촌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게으르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더냐? 아버님,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아닌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그만큼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사람들에게 적어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이냐? 우선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먹을 것과 집을 고쳐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가 밭에서 일을 시켜 품삯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대감은 한참을 생각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구두쇠로 산 나에게 죽기 전 착한 일 하나 하고 가라는 것 같구나. 하하하하. 오대감은 무언가를 깨달았던지 얼굴에 깊게 깃들어 있는 주름살이 활짝 펴지며 웃었죠. 석도는 뒷짐을 지는 듯하다 옥정이의 손을 살그머니 가져가 잡았습니다. 옥정이는 그런 석도를 올려다보고는 살포시 웃었죠. 오대감은 자신의 뒤에서 석도와 옥정이가 애정 행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오대감은 다음 날 옥정이가 말한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석훈이 지도할 수 있도록 했죠. 석훈아? 아직도 재산을 못 받는 것이 억울하더냐? 아닙니다. 제가 많이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와 내가 이참에 깨달음이 많았구나. 석훈아, 이 일을 하며 너한테 기회를 다시 주려 한다. 그러하니 불쌍한 사람들 잘 이끌어서 가족들과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보거라. 네, 아버지. 그날 밤 옥정이와 석도는 대청마루에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무슨 소리더냐? 사내들만 살다 보니
칙칙했던 우리 집이 이리도 밝아지지 않았느냐. 옥정이는 우리 집 복덩어리이다. 그리 말씀을 하시니 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더냐? 우리의 혼례식은 도련님의 과거 급제를 한 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정아,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내가 많이 참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제 눈에도 잘 보입니다. 허나 혼인을 하면 저를 하루 종일 품고 살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서 과거 급제를 하신 후 마음 편안하게 저를 품으시지요. 옥정이는 알면 알수록 참으로 무서운 여인이더다. 석도는 그런 옥정이가 야속했지만 옥정이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결국 석도는 과거급제를 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고 옥정이는 잠시 오대감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보름에 한 번 만나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옥정이는 너무 걱정이 되어 석도 몰래 과거 시험장까지 따라갔죠. 옥정이는 과거장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고 옥정이 옆으로는 여러 명의 마님들이 열심히 빌고 있었답니다. 옥정이도 질세라 마님들 틈에 열심히 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과거장 문이 활짝 열리고 사내들이 1명, 2명씩 나오고 있었죠. 그 사내들의 얼굴이 울상인 것을 보니 낙방한 듯 보였답니다. 옥정이는 그 사내들 틈에 석도가 보이면 위로를 해주려고 기다렸지만 다행히 석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도 선비는 앞으로 나오시오. 옥정이는 그제야 석도가 과거급제했음을 알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죠. 잠시 후 급제한 선비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도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자신의 앞에 옥정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꿈을 꾸는 듯 했죠. 옥정이가 아니더냐? 도련님, 정말로 장하십니다. 내가 옥정이와 혼인을 하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단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시지요. 그리하여 석도와 옥정이는 보름 후 혼례식을 했고 그날 첫날 밤부터 석도는 옥정이를 품에서 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고 텅 빈 창고를 가득 채우듯 우리 삶도 작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리고 참된 슬기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